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뭐 이렇게 자문에 대한 양식은 받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자료를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보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이 얘기 토의식으로 하는 건지 이것이 방향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5, 6도 그러니까 남구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지금 오늘은 남구에 해당되는 것만 알고 왔는데 뭐 부산 지역 중에서 저는 뭐 어디든지 또 괜찮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면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오늘은 5, 6도를 비롯해서 남구 그러니까 유엔기념공원 정도까지 범위 그다음에 문현동 뭐 이런 데까지도 가능한데 그 역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되는 건지. 말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이제 5, 6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5, 6도가 이기대 지질공원하고 더불어서 5, 6도 지질공원으로 다 이제 잡혀져 있고 거기가 해양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 6도라고 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물이 빠지면 5개, 물이 차면 6개,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요즘은 물이 빠지고 물이 차는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고 항상 6개예요. 항상 6개. 그래서 6개의 그 그림이 이럴 줄 알았으면 강의했던 그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5, 6도. 어쨌든 그 영도 쪽 방향에서 봤을 때 섬이 6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는데 왜 5, 6도라고 하냐 하면 맨 앞에 있는 방패섬과 솔섬이 간격이 한 1m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게 마치 그 앞에서 딱 봤을 때는 그 골목처럼 돼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눈이 약간만 돌아가면 그 2개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덩어리하고 4개가 나란히 또 있어서 그렇게 보면 5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6개죠. 그래서 그 잘못 보면 5개, 잘 보면 6개, 술 채면 5개, 술 깨면 6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에 있는 6도인데 옛날 그 동래부지 산천조라는 1740년에 만들어져 있는 책에는 동쪽에서 보면 6봉우리, 서쪽에서 보면 5봉우리 이제 이런 식의 그냥 그 얘기들을 봉우리만 보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왔던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나훈아가 얘기하는 기장갈매기 이런 데서도 보면 5봉우리, 6봉우리 나오고 뭐 그러듯이 그래서 실제는 6봉우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5봉우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5개라도 보이고 6개라도 보인다 그래서 이름을 5, 6도. 6도인데 6도 그러면 별로 박자도 안 맞고 재미도 별로 없으니까 신비스럽고 해학적으로 5, 6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놨고요. 그 5, 6도가 생성되게 된 이유는 그게 원래는 소반도였어요. 길게. 소반도였었는데 이게 12만 년 전에는 길게 이제 이렇게 승두말이라는 데서 이렇게 붙어 있는 소반도였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융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도작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깎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6개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암석의 성분은 다 똑같죠. 한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설처럼 얘기할 때는 승두말이라는 그 곳에서 순산을 해서 6애를 순산을 해서 쏙 그 허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잘록개라고 불러요. 승두말을. 그래서 잘록개가 생기면서 앞에 이제 6봉우리가 나란히 있다. 이건 전설처럼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웃는 소리로 하는 얘기고 그쪽 지역을 승두말이라고 잘록개라고도 하고 그 뒤편으로 이제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뒤편으로 다 지금 5, 6도 SK뷰 아파트가 이렇게 쭉 들어서 있어요. 그 5, 6도 SK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가 약 한 18년 전에 거기는 이제 용호농장이라고 그래서 한센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죠. 한센인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그럼 나중에
그런 그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은 누가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좀 그런 것들은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든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걸 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영상이나 자료 있으면 좀 가져오시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떤 형태인지를 몰라서 그랬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세요. 저는 그때 한생병원일 때 그 동네를 가봤어요.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많이 가봤습니다. 네. 피부과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왜냐면 한센인들 치료하는 약을 이제 뭐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연고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와서 사가지고 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센인들이 살던 그곳이 이제 주로 돼지, 그 다음에 양계장. 그래서 계란이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 부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차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가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길에 보면은 지금도 이제 가구점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요새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은 가구 백화점 같은 것들하고 그 잔잔히 이렇게 그 용호동 그 길에 그 가구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 그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아파트를 짓고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해 가고 이제 그래서 뭐 소록도로도 가고 뭐 어디 마산 뭐 등지로 해서 이렇게 전부 이제 뿔뿔이 이제 뭐 왜냐면 그분들은 음성 환자이기 때문에 양성 환자가 아니라서 양성 환자들은 대부분 다 소록도에 계시는데 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옮기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한센인 환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문둥이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이 썼던 돈들도 안 받으려고 하고 옛날 그 최민식 선생 사진을 보면 저 남포동이나 이런 국제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이제 한센인들이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내면서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안 파는 거야. 아, 난 당신네들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왜 내 돈은 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인상 쓰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 있는 그 한센인들이 어디에 살았었냐면 그 감만동에 있었어요. 감만동에 거기 이제 성혜원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일제 시대 때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 있는 그 5,6도 그 뒤편으로 자연마당, 자연 그 공원 그 뒤에 보면 포진지가 있어요. 포진지가 있고 그 포진지 너머에 지금 이제 그 해군 이제 그 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산속에 그게 원래 일본인들 그 일본 군대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잔존했던 막사들이 이제 일본인들이 퇴각하고 나니까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감만동에 있었던 한센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둘 넘어오면서 이제 이쪽으로다가 완전히 이주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센인 촌이 이제 촌락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으로 다 이제 와서 살게 됐었고, 지금 이제 다들 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뭐 그 주차장이라든지 또 그 배, 그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배 운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5,6도 밑에 방파제에 있는데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제 한센인 연합회 뭐 이렇게 팻말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분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소록도로 간 겁니다. 뭐 소록도로 다 가셨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환자들은 소록도로 가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성이 아니고 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뭐 마산이라든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 눈을 피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는 쪽으로다가 막 이렇게 이제 좀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스며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생계를 위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포진지가 우리 그 남구에서 이제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장자등 포진지라고 그래서 그 위에 그 이렇게 공원처럼 되어 있는 그 땅 속에 포진지가 들어 있어요. 포진지. 그래서 일제 때 그 안에 약 한 500평 정도 규모의 그 지하에 이제 그 시설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로다가 이제 포대가 이렇게 위로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잔디를 심어 가지고 위장을 하고 포심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이쪽 우리는 그 모형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데서 썼었던 사진만 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지 그 지하에 매설됐었던 그 시설들 사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좀 있는데, 그 쌍둥이 포대가 어디냐면 저 대마도의 토요포대라고 있는데, 여기 장자등 포하고 대마도에 있는 포진지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협공을 하면서 가운데로다가 이게 이제 우리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이라고 하는 이 해협으로다가 러시아 이제 함대가 들어오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다가 포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진지가 지금 그 우리 그 공원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그 5,6도에 가시면 스카이워크 밑에 거기 포들이 좀 이렇게 작은 포들이 있었고, 위에는 이제 아주 큰 포, 그거는 길이가 18m, 이 대포 아래 저 직경이 41cm.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이걸 한번 펑 쏘면 한 3-40km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 도요포대에서도 쏘면 3-40km 날아오고, 지금 5,6도에서 그 대마도 대마도까지 거리가 49.5km인데 우리 그쪽에서 약 50km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30-40km 날아가고, 이쪽에서 30-40km 날아가고 가운데에 들어오는 배들을 다 명중시킬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그 포대에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 관측소 했던 자리가 있어요. 지금 대나무 밭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그 구조물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관측소에서 관측을 할 때 거무섬이라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우리 5,6도 섬이 이렇게 쭉 있고, 옆으로 다 조그만 이렇게 바위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수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름자, 그러니까 대포를 쏘기 위해서 이제 이 가름하는 그 가름자가 해수표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설치됐었고,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5,6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있고 왼쪽 편에 상여암이라는 바위에 이제 그 해수표가 또 있었고, 그래서 그 관측소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기대 산책로를 올라갈 때 산책로가 원래는 해변으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5,6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기대 저쪽 용호 별빛공원까지 이렇게 가는 코스가 약 한 4.5k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7분응선 정도의 이제 그 관측소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거든요, 바다를. 그래서 이쪽에 해수표가 있고 이쪽에 해수표가 있고, 요거를 보면서 이 포를 가름해 가지고 이제 대포를 쏠 수 있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요 해수표가 지금은 거의 이제 막 태풍 이런 걸로 해서 오래되니까 지금은 이제 위에 부분이 있었던 것이 마모돼서 밑동만 조금 남았어요. 이쪽도 밑동만 남고 이쪽도 밑동만 남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 해수표가 지금 이제 위치를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지금 포진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 시설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부산 연구원에다가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시민연구원으로 다 써서 이제 넣어가지고 책자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5,6도나 이기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옛날 일제 때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 지금 우리가 들은 걸로다는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 땅굴을 파서, 일제 때 16년 동안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포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사람이 뭐 일본 사람이 와서 만들었겠어요? 지시를 해가지고 결국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 이렇게 강제로다가 뭐 거의 징용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밤에 이게 눈을 가리고 배를 태워서 어딘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다가 삥삥삥삥 딴 데서 막 돌다가 이제 거기에 어디 접안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가지고 거기 예.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먹고 재우면서 물론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죽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 안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기지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기지를 만들었었고 그 도면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이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여기를 조금 약간의 그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면 뭐 구청장이 바뀌고 또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이 또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알았다. 해주겠다 했다가 또 국민의힘이 또 되고 뭐 이게 이제 바뀌니까 뭐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포진지를 자꾸만 그 우리가 이렇게 거기를 좀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자 하면 구청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저 어디 저 무슨 그 안에다 와인 동굴 같은 것처럼 상업적으로 자꾸만 쓰려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쪽에 그 남구 그쪽에서 5, 6도에서 해설한 게 2017년부터인데 그때 17년 그러니까 2017년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한 36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세월이 거의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뭐 60억, 90억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저기 좌천동에 가면 좌천동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데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내부에 이렇게 철망 같은 걸 해서 혹시나 이물질이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로를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그 이제 불 조명 장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옛날에 뭐 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이 자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이 오면 그 도요포대를 우리가 이제 가서 도요포대 똑같은 데니까 거기는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그럼 버튼을 딱 누르면 30분 동안 불이 켜져. 그러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하고 구경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안전 장치만 좀 더 하고 옛날에 뭐 했던 곳이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서 옛날에 일본의 만행이 이런 게 있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난달에도 이제 우리 그 남구청의 주무하고 팀장하고 이제 우리가 저 심화 교육하면서 다시 또 이제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책자에 이제 10개 그 연구 그 재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하나가 장자등 그 포진지에 대한 걸로 해서 해놓은 게 있어서 혹시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책자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진지가 거기가 이제 5, 6도 장자등 포진지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가면은 물론 땅 속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5, 6도 SK뷰 아파트가 공사되기 전에는 수평으로 다 이렇게 입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사하면서 이걸 망실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부서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언덕배기처럼 돼 있고 위에 뚜껑을 이렇게 철 뚜껑으로 해서 이걸 열면 이렇게 사다리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 9m쯤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서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헬멧 쓰고 그리고 이 후레쉬 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막 거미줄도 있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장갑 끼고 막 이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쪽 그 5, 6도 SK뷰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옛날처럼 수평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렇게 입구를 내고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만 있게 하고 거기에 지금 그 객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흙을 긁어내서 천장과 조금 이렇게 이격을 시켜주면 머리 부닥치질 않으니까. 과거에는 그 안에 이렇게 기지가 완전히 완성돼 있었는데 그 한센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쇠붙이는 다 뜯은 거예요. 뜯어가지고 고물상에다가 뭐 팔아먹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옛날 그 암석에 그대로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그 이렇게 이제 파가지고 콘크리트로다가 이렇게 짓고 위에다 뚜껑을 덮었잖아요. 그 덮을 때에 이제 거기 그 아스콘, 그러니까 그 아스콘하고 그 어떤 그 비닐, 종이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여러 겹을 해서 방수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새지 않게.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잔해들이 이렇게 밖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거 있었던 흔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이 포탄 하나 무게가 1톤이니까 사람 손으로 다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수력을 이용해 가지고 포탄을 휙 올리는 그 장치가 거기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세멘 녹강 큰 이런 통이 있죠. 대포가 있었던 자리가 있고 그 대포알을 옮기는 그 장치가 있었던 기계 장치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형태들이 다 남아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굉장히 그쪽 그 포진지가 실은 5, 6도의 그 지질공원이나 5, 6도도 좋지만 그 포진지가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개발이 좀 돼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설은 하나 없을까요, 거기에? 네? 아름다운 전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개발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힐링을 하나 우리 학생.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다가 이 눈 가리고서 뭐 다치고 죽고 젊은 청춘들이 거기서 16년 동안 그 공사를 했으니까 그게 뭐 아름다운 거보다는 슬픈 역사만, 슬픈 역사를 아픈 역사만. 시키면 예.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 보수 자료로 남아 있는 거라든지 이게 전에 내려오면 좀 객관적인 자료로 뭔가 조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 자료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료냐면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옛날 그런 어떤 그 옛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뭐 우리가 구슬 받아가지고 뭐 적어놓은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자료. 그러니까 일제 때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만들어졌고 여기가 어떤 곳이었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료가 있죠. 있어요. 포진지에 대한 그 사진이라든지 설계 도면이라든지 예,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그 출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도요포대에 있었던 그 지금 일본에는 그거를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 이제 자기네들 그 육군 그 훈련소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썼었던 뭐 캐논 4라든지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없으니까. 그 왜냐하면 거기 그 포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연합군 비행기 4발 포탄 4발에 다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오그러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센인들이 가가지고 그냥 다 뜯어가지고 다 남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하여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연합군의 포탄을 맞아서 전쟁의 어떤 상처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어떤 공간들도 있겠다, 그죠? 어떻게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다. 근데 그거는 그것조차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뒤에 거의 자연마당이라든지 공원화되고 뭐 수선화밭되고 뭐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땅 속에 들어 있는 거는 그대로 지금 예 그거는 있는데 외장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외장은 그냥 가면 이제 환기통 했던 그것도 세멘 콘크리트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아 저게 환기통 했었던 자리다. 이제 이런 것만 나오죠. 예. 그리고 라도 좀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허가 누가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아니요. 그거는 저기 우리가 이제 거기 일반 사람은 이거 뚜껑을 해서 닫아놨기 때문에 자물쇠로 채워놔서 왜냐하면 그걸 열려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고 뭐 사람이 다치거나 또 거기에 굴처럼 돼 있으니까 뭐 또 이 그냥 개방을 해놓으면은 애들이 들어가서 뭐 본드 흡입한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닫아놓은 상태고 지금 허가를 얻고 신청 갈 수 있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 가서 이렇게 같이 투어를 할 수 있고. 네네. 그런 관리는 이루어지면 좋고. 아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안에 그 한센인들이 젓갈 담궜던. 그렇지. 그게 이제 그 굴이 그렇죠. 그 굴이 이제 한센인들이 거기에 이제 그때는 그냥 막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젓갈 숙성실, 김치 숙성실. 젓갈. 그렇죠. 그 젓갈통 같은 게 지금도 들어가면 그 있어요. 그것 또한 역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쭉 말씀하시고 또 질문할까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네네네네. 네. 제가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저도 포병으로 근무해서 이런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윤곽이 잡히긴 해요. 저는 155mm 거기 그 연천에서 네, 거기 운전병을 했었는데 네, 그 느낌이 확 오네요. 그 위에 지금도 반드시 위에다가 그걸 잔디 같은 것을 덮어서 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서 아까 거기 편각 사각 이걸 맞추려고 시험적으로 발사해보고 이러려고 저쪽에 그 표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해수표. 아무 때나 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엄청 머리가 필요하다고 각도라든지 온갖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오륙도에 대한 걸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륙도를 저 미포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번 빙 돌잖아요. 네, 돌 때 보면 우리가 기록이라든지 동네 부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내용만큼 빨리 확인을 못하고 돌다 보면 금방씩 돌아서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 혹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근접 촬영을 해서 거기에 명세덕의 만세덕의 그 비석이 있다 이런 말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걸 확인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에 보면 무엇이 있다 이런 걸 좀 근접 촬영해서 알고 있는 자료 그냥 먼 데서 보는 거 말고 그런 어떤 자료가 혹시 있나? 그 만세덕 비가 이제 거기가 보면 이제 수리섬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갖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양반의 그 비석이 있다 이런 거는 없고. 확인은 안 네, 되더라고요. 거기 예, 조선 시대에도 그걸 세우려면 저기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세울 수 있을까? 거긴 비석은 없어요. 비석은 없고, 말만. 네네. 그냥 거기에 그 만세덕의 비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그냥 이 얘기만 전해 내려오는 거였었지. 지도에도 그려놨어요. 지도에도 딱 음. 만세덕 비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좀 상징적인 게 그렇죠. 아닐까. 만세덕 우리나라에 비는 대한 보지 고마움을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저거는 있어요. 이제 그 지금 등대섬에 지금 현재 있는 등대는 1998년에 시민 성금으로 마서 그렇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이고 그 사진으로다는 일제 때 지금 그거는 굉장히 이제 멋있고 크게 져져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등대가 있었던 사진은 있어요. 이렇게 등대가 있었던 사진. 그래서 거기가 원래 밭섬이라고 그랬었는데 위에가 좀 이렇게 평평해서 뭐 거기서 이제 밭을 이루진 못하지만 평평하니까 그냥 명칭을 밭섬이라고 부르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 붉은색 벽돌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뭐 수입은 안 했을 것 같고 어쨌든 벽돌 그 외장으로 해서 내부는 목조로 돼 있고 구조가 그 1927년 당시에 철도병원하고 부립병원하고 이 백제병원하고 이 세 개가 3대 병원이었어요. 그 부립병원이나 철도병원들도 굉장히 크지만 이 병원이 병실이 한 40개 정도, 그 다음에 간호사들 한 30명, 그 다음에 의사가 한국, 일본, 독일 이 의사들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국적 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최용해 원장이 저기 명지 사람인데 일본에 의전원을 나와가지고 일본인 그 부인과 같이 이제 결혼해서 여기 있었고 그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나름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질투 대상, 시기 대상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행령 환자, 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 시신을 기증을 받았는데 이 최용해 원장이 5층에다가 전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륜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씹을 게 없나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인 부인과 같이 이제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원래 그 건물을 지을 당시 1927년에 지을 당시에 6만 원에 졌어요. 6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래서 3만 원은 자기 돈, 장인 돈 이렇게 이제 하고 3만 원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그래서 6만 원에 그 건물을 졌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동측에서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들이 접수를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인 그 아까짓기 그 부대 장교 숙소로 쓰다가 이제 패망해서 도망가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나라 치안대에서 사무실로 이제 썼어요. 그러다가 또 6.25를 맞았죠. 이게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는 거기 이제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화민국에서 임시 영사관 또 뭐 대사관 같은 걸로다가 쓰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는 신세기 그 예식장이라고 해서 예식장으로도 쓰고 그 안에 이제 막 잡동사니들이 굉장히 많아. 거기 그 최용해 원장이 도망가고 난 뒤에 양모민이라는 중국 사람한테 그걸 팔았어요. 그 양모민이라는 거기가 청광거리잖아. 청광거리. 거기가 막 중국인들 중국집 만두집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청광거리거든. 그러니까 양모민이라는 사람이 그걸 사서 거기에 이제 중국집을 했어. 복례각이라고. 그때 복례각 시절에 그 안에 방이 한 100개가 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량들 뭐 기생들 거기 이제 회합 장소 뭐 이런 걸로 다 썼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양모민이도 결국은 일본인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또 본국으로다가 이제 가고 그러는 바람에 그게 이제 일본인한테 넘어가서 이제 장교 숙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안대 사무실 되고 부산시에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유물로 다 지정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라 돈 갖고서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남구 아니라고 지금 싫어하죠. 그런데 그게 그 건물이 그렇게 되고 있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와 가지고 72년도에 그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 지금 가면 모텔인데 그 모텔이 불이 났는데 그 이제 그 당시 부산일보를 보면 모텔이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이제 막 나는데 이제 불자동차가 막 한 20여 대 정도 동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 신문에 보면.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막 불을 끄다가 막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 물차에 물이 없어. 그 다음에 사다리 차가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사다리가 안 펴져.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제 불이 이제 활활 타면서 거기 꺼졌으면 이 집에 불이 안 붙는데 얘가 불이 붙어서 옆에 옮겨 붙었어요. 그 백제병원에. 그 백제병원에 불이 붙으니까 이쪽 그 붉은색 벽, 그 아까 이렇게 건물이 두 개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쪽은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이쪽에는 몰탈이라 해서 세멘으로다가 이렇게 이겨 발라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그 벽돌이 들어 있는데 그 건물이 모양이 약간 그 외장으로 보면 좀 틀려요. 그래서 그쪽 건물에 이제 일부가 불이 붙고 위에 5층이 이제 탔어요. 그래가지고 5층이 원래는 이렇게 구리로 다 돼 있는 이렇게 돔처럼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싹 녹아가지고 지금은 가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비닐 같은 그 이게 갑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이제 위에를 만들어 놨는데 4층 건물처럼 됐죠. 3층 건물에 위에 이제 옥상에 옥탑 부분이 4층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을 당시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뭐 절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별거 다 들어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넘으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거를 깨닫기 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냥 아유 오래됐으니까 전부 신건물로 가지 뭐 거기 삐그덕삐그덕 하는 데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비어 있다시피 한 건물을 정운숙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소유자하고 저 서울에 있는 소유자한테 막 해가지고 정운숙 씨가 제가 잘 아는데 우리 이제 그 모임하는 분이 이제 한 분인데 그분이 계속 이제 출하일을 해가지고 그걸 샀죠. 이제 얼마 샀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사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재로다가 이제 돼 있고 요즘은 그 브라운핸즈가 1층에서 이제 장사 잘 해먹고 있죠. 저도 오륙도나 이런 데서 해설을 하고 뭐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짊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부산역 바로 맞은편이니까 서울 올라오시기 전에 잠시 뭐 서울 이제 그 기차 타는 시간에 한두 시간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 잠깐 들려서 가서 사진 찍고 그러고 가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차이나타운의 유래도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거기 이제 청나라 이제 그 이제 골목이니까 완전히 그 앞에 보면은 거기는 그 이제 청관거리기도 하지만 그 앞에 보면 텍사스 스트리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우리가 그 골목에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불과 뭐 한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골목에는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가는 골목이었죠. 약간 좀 좀 뭐랄까 기지촌 같은 그런 게 돼서 이제 그 왜 거기가 텍사스 스트리트 거기 그 가로등에도 보면 텍사스 그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거기 조각을 이렇게 해서 그 가로등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45년 해방되고 나서 50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군사고문단이 이제 저 하이아레 부대에 있었고 그 자리에 50년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미팔군 사령부가 이제 글로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군들이 여기 주둔해 있을 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해소할 데가 없잖아. 뭐 가서 술도 좀 먹고 그러려고 그러면 어디 마땅한 데가 없는데 그쪽으로다가 이제 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미군들 어떤 그 상대로 하는 장사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영어로 돼 있는 간판들이 주르륵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술도 먹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 좀 그렇죠. 뭐 그런 골목처럼 됐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거기 들어가는 게 좀 꺼리고 뭐 들어가면 막 이제 여자들이 막 이제 부르고 막 이래서 그랬던 골목이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러시아나 이런 데하고 수교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미군들보다도 이제 러시아에 거기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 친구도 러시아에 이제 모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전시장 만들어서 모피를 몇억 원어치 막 이렇게 놓고 하다가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그때 소련하고 뭐 그때 이제 이거 소련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바람에 친구가 그 돈 많이 뜯겨가지고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친구 생각이 나. 전당역을 부산으로 넓혀야 될 일이 참 많다, 그죠? 그렇죠. 이제 다시 남구로 네. 그렇군요. 남구로 돌아오면 이게 문화 해설을 부산 전체를 또 하시고 하니까 상당히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 문화 해설을 하실 때 유엔평화공원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문현동 곱창골목이라든지 뭐 이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중들한테 전달할 때는 어떤 쪽에 이제 강조점을 이제 유엔기념공원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유엔기념공원은 제가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거기 이제 평생교육원이 미래교육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해양도시 부산 이걸로 해가지고
한 달에 2기씩 이렇게 이제 투어 한 전국에서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실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오시면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시고 나가서 직접 이제 그 이렇게 강의했었던 내용 갖고 이제 투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용두산 공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끄트머리 날에는 유엔기념공원을 들려요. 유엔기념공원을 들리면 거기는 이제 다크 투어니까 물론 거기 가면은 깨끗하고 뭐 잘 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곳이에요. 거기 그 정문하고 추모관이 우리 김중업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정문이 그 정문 모양이 우리 그 한옥처럼 생겼는데 그 한옥처럼 생겼지만 한옥은 아니고 그게 이제 양옥이에요, 일종의. 이게 콘크리트로 다 해서 안에 무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천장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천창을 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양은 아주 이렇게 한옥처럼 생기고 거기 보면 이렇게 물바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물바지가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비가 오면 거기서 물이 쪼르륵 떨어지는데 김중업 선생이 그거를 만들 때는 술잔에 거기 잠들어 있는 영혼들한테 술을 따른다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었고 기둥이 우리 그 배흘림 기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통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단면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꽃이에요. 꽃. 이게 4개의 잎으로 되어 있는 그 이렇게 배흘림 기둥. 그래서 그 배흘림 기둥이 이제 밑에서 받치고 있고 이게 받칠 때 그 지붕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 올린 것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그 건축물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제 유산으로 다 등재가 돼 있죠. 그게 1996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추모관이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1964년에 이제 그것도 역시 김중업 선생님 작품이고 그래서 이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거기 지금 잠들어 있는 분들이 13개국에 약 한 2,33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라도 다 틀리고 이제 풍습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뭐 이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다가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 기원한다는 의미로다가 삼각형으로다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 그 구조가 6개의 그 신지공법이라 그래서 신지공법 이 건축물에 기둥이 없고 이거를 6개의 구조물이 이 건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쇠로다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받침대가 6개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만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없고 그 안에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자리들이 있고 그 앞에 정면에 UN 마크가 만들어져 있고 8개 줄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은 8개 줄은 뭐냐면 16개국을 상징을 해요. 16개국이 뭐냐면 전투 지원국 16개국 그다음에 의료 지원국이 6개국 그래서 총 22개국 그래서 거기 가면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 그다음에 유엔기 그다음에 참전했던 그 16개국 플러스 6개 의료 지원국 그래서 22개국 24개의 그 깃발이 있죠.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가면 상징구역이 있고 주묘역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묘역으로도 봤을 때 그다음에 그 가운데 도운트 수로라고 그래서 수로가 있고 이쪽으로다가 이제 넘어오면 이제 거기에 묘비병이라든지 추모병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징구역하고 주묘역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 그게 11개국 관리 처음에는 언코우쿠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지원하고 부흥시키는 그 유엔 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1974년에 해체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엉코쿠의 소속으로 해서 유엔으로다가 돼 있었는데 11개국 관리위원단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11개국 공동 관리하는 걸로 돼. 유엔 이름은 쓰는데 11개국 그다음에 아까 13개국이 거기 잠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좀 더 추가로다가 하나씩 더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초과됐지만 당초에 74년도 원코쿠가 해체되고 국제 그 11개국 관리위원단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11개국이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의장국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내고 그 11개국이 분담금을 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지만 1955년에 영국 기증을 해서 지금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치해법권 지역처럼 돼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지만 이제 그 11개국 공동 관리.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뭐 거기 이런 것들도 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허가 난 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입김이 제일 세지. 왜냐하면 우리 땅에 우리가 그래도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처장이 거기 관리처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있고요. 이제 직원들하고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죠. 거기 헌병이 늘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유엔군이나 이런 유엔은 아니고 이제 53사에서 그 이제 예전에는 헌병이었고 요새는 유병입니다. 예, 유병이 이제 와서 주말에는 없고 평일에 주말에는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있고 주중에는 유병들이 와서 10시에 이제 그 국기 개항을 하고 오후 5시에 하기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10시 되면 이제 나팔 소리 빰빠람 나면서 이제 기가 올라가고 나머지 기는 그대로 있고 유행기만 올라가고 유행기만 내려오죠. 예. 그다음에 아침에 그 개항하는 나팔 소리하고 하기식 할 때 나팔 소리하고는 틀리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5시에 이제 할 때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한번 가서 보시면 좋아요. 또 보자. 그다음에 거기 그 도운투스로라고 이제 상징구역은 이제 그 참전은 16개국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모시지 않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다 본국으로 송환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태국이라든지 그리스 또 뭐 이런 나라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오는 수가 있는데 원천적으로다가 지금 그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거기 묻혀 있는 분은 안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깃발을 세워놨죠. 그래서 상징구역 말 그대로.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깃발이 있어요. 태극기도. 태극기. 우리는 전사하면 어디로 가요? 현충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38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동작동 현충이나 아니면 대전이나 어디 영천이나 뭐 이런 데로 모셔야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카투샤. 카투샤가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쪽 이제 구역을 그렇게 하고 주묘역에는 이제 미군은 100% 다 본국으로 송환해요. 근데 거기 40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아니고 이제 전투에 참전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1951년 1월 달에 이제 유엔 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실시를 해서 만들기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4월 달, 5월 달에 이제 거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투는 이제 벌어졌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부터 막 전투가 일어나면서 이제 사상자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투하다가 돌아가시면은 막 이렇게 미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에다가 어디다 감요를 해서 이제 그래서 뭐 대전이든 뭐 밀양이든 아니면 저 평양이든 개성이든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산지에 있었던 게 일사후퇴 때 내려오면서 그분들을 다 이제 수습해서 모시고 오고 그런 부분들이 1951년 1월에 묘지가 필요하다. 어디에 만드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후방이어야 되겠다. 후방이면 어디냐. 부산이다. 부산에서도 어디냐. 그러니까 바닷가 가까운 대연동이 돼. 거기 자리를 참 잘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갔지만 우리가 3월 정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홍매화 피고 매화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3월부터 장미가 피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피고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11월, 12월까지는 계속 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떤 다른 꽃이 아니고 그냥 생화들이 그리고 괜찮은 것이 또 뭐냐면 그 연산홍을 이렇게 정전을 해서 이렇게 상석처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게 꽃이 피면 옆에 위에 꽃대골이 돼. 예. 그러니까 4월 달 정도면 아주 굉장히 그 4월, 5월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정원사 분들이 한 8분이 계신가 하는데 그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묘지석, 그러니까 표지석이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착착착 해놨잖아요. 그 꽃이, 그 나무가 꽃이 그냥 빨갛게 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묘지의 표지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상징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상징구역이 있고 주묘역이 이렇게 있으면 주묘역에 있는 표지석은 이렇게 돼 있고 상징구역에 있는 표지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요 가운데에 깃발들이 있고 여기에 유행기가 있어요. 여기에 유행기를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유행기를 바라보고 밑에 있는 묘지는 위에 있는 유행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묘지석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 거기 가시면 이제 이렇게 흰꽃 국화가 한 송이 그러니까 오늘 기일인 분 용사 오늘의 용사 있거든요. 그 용사가 이제 오늘 돌아가신 그분이다. 그럼 그 기일에 맞춰서 국기하고 그 나라 국기하고 그 다음에 하얀 국화 한 송이하고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깃발이 국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저분은 이제 오늘 기일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카나다 뉴욕에 쭉 이렇게 붙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날 한날 그냥 한 달 다 같이 돌아가신 거죠. 몇 분의 용사에 대해서 작품으로 딱 숫자를 만들어 놨더니 그 지금 이제 유엔기념공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나라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누가 있고 그 묘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이버 헌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용사한테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시면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이제 거기에 꽃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커트닛이라고 해서 그 카나다 병사였던 분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11월 11일 턴 투어드 부산 그래가지고 11월 11일 11시 네, 그거는 그날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서 묵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젊은 사람들은 빼빼로데이 이걸로만 요즘은 뭐 많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각 선생님들 오시면 혹시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한날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었는데 내가 부산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에서 거기 턴토드 부산이라는 게 있는데 11월 11일 11시에 그걸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제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 학생 참 훌륭하다고 아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아느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도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걔 어디 학교도 좋은 데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다가 학생이 교장인 자기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생길 줄 아는. 네네네. 야, 이거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네요. 이게 그냥 지나면서 봤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의미가 생기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상징구역, 주묘역에는 이제 그 해당 국가들 상징물이 있어요. 그 영국은 뭐 사자라든지 이제 뭐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상징물들이 쭉 있는데 이제 주묘역 거쳐서 그 가운데 도운트 수로라는 게 있어요. 도운트 수로 70m 폭으로 해서 길이 한 110m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도운트 수로라고 그래서 도운트가 뭐냐면 호주 병사인데 도운트 상병 이름이에요. 최연소 전사자 17살. 맞다.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새겨보진 않았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얘기를 들은 걸로다는 원래는 형이 이제 참전하도록 돼 있었는데 형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이에 동생이 몰래 가족들 몰래 이제 형 이름으로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를 하니까 이제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통지를 하니까 호주에서 이제 본인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사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보니까 이제 동생인 거지. 그래서 글쎄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물론 그때 이제 자원한 분들이 이제 많지만 그때 그 자원했던 분들이 그 목표는 뭐였었냐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숭고한 정신 이런 것들이 제일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잠들어 계신 분들 나이가 전부 20살 전후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그 나이에 뭐 여기 누가 알아서 와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전투 참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주로 이제 거기 지금 2,300여 분들 있는 분들 중에서 영연방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한 80% 정도 있어요. 영연방이 어디냐면 영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카나다 이렇게 이제 영연방인데 그 중에서 이분들 본국으로 송환되어 있는 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부분 다 그 이제 영연방에서는 전투하다가 그러니까 전사를 하면 현지에 묻히는 게 거의 관례이자 풍습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보다는 남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그 조형물 들어가는 그 밑에 보면 수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반은 우주를 뜻하고 거기에 이렇게 원통처럼 이렇게 반구가 있는 거는 철모를 상징하고 거기 나오는 분수는 참전했던 나라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지금도 가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성화처럼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쁘게 생겼죠? 우리의 일반적인 새들하고 모양이 좀 틀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학생이 꼭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시면 아, 지- 어, 일단 저희가 해설사분이 오신다고 들어가지고 해파랑 남파랑 길을 걸으면서 관광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특별히 궁금해서. 그 너무 막연한 얘기 같고요. 그 알고서 와가지고 요걸 콕 집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면서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왜냐면 대부분 다 오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륙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기대 쪽으로다가 걸어간다. 그러면 그 지명에 뭐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이렇게 미리 막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문하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있을 뚱말뚱이야. 그냥 거의 다, 여기 이기대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오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셈이지, 거기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거를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건축가 학생들이 오면, 지금 박태준 기념관 같은 경우에 거기를 가니까 뭐 멋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백제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불 타서 아까 얘기하다 끝났지만 불이 타가지고 불이 나서 이쪽에 이제 옮겨 붙었다 그랬잖아요. 가면은 그 대들보라든지 거기 목조로 돼 있는 그 안에 이렇게 막 이제 불 타다가 꺼진 상태에 그걸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탔어요? 물어보면 이제 그 앞에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꺼지질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아있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토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그때 건축적으로다가 발코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얘기해 주는 대로 다 듣고 그냥 감명받고 가는 거지. 대부분 다 그래요. 신화나 어떤 전설이나 뭐 이야기와 관련된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 이기대 쪽에서는 이제 이기대가 왜 이기대냐? 네. 이기대, 두이자 기생기자. 네. 대는 이렇게 이제 높은 뭐 이렇게 그런 데를 대라고 그러죠. 뭐 해운대라든지 그다음에 신선대라든지 태종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기대 이제 그러면 두이자 기생기자. 지금 그 대마도가 아까 이제 도요포대 얘기했지만 대마도가 오륙도로부터 약 49.5km, 그러니까 약 50km 정도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지만 배를 타면 1시간, 쾌속존 타면 1시간 남짓해서 이제 올 수 있어요. 1592년 4월 13일 날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8,700명 700척의 배로다가 쳐들어왔어요. 4월 13일 날 거기서 대마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부산 앞바다에 왔을 때가 4월 14일. 4월 14일 날 이제 들어와서 부산 진성을 깨부시고 일부는 다대포 진성으로 가고, 이제 그 중에 본진은 이제 동래 읍성으로다가 이제 기술을 돌린 거죠. 그때가 동래 읍성이 들어갈 때가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4일 날 이제 막 상륙해서 그때 이제 막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아작을 내고 이제 또 이제 위로다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점령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그 가는 코스에 해안 산책로로다 이제 지금은 뭐 기분 좋은 아주 힐링 코스라고 가지만, 그거 가다 보면은 중간쯤에 치마바위를 지나서 넓은 파식대라고 그래요. 거기를 이렇게 넓은 파식대지라고도 하고 파식대라고, 이 바위가 이렇게 넓적하게 마당바위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넓은데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일본 놈들이 이제 점령하고 난 뒤에 기분 좋으니까 잔치랄 게 뭐 있나, 그때 이제 뭐 모여가지고 야 이제 뭐 술상 가가지고 이제 뭐 기생 좀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예, 뭐 기분 좋으니까 이제 뭐 축하연 비슷하게 지네들끼리 산속에서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산에서 하게 되면 혹시 이제 매복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혹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닷가 그 근처에 있으면 경비도 좋고 뭐 이쪽에는 원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넓은 거기가 지금은 우리가 가면 공룡 발자국이라고 옛날에 얘기하는 마린 포트홀이 있는데요. 마린 포트홀. 그러니까 마린 포트홀이 뭐냐면 돌개 구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래는 물속에 있었던 곳이에요. 물속에 이렇게 있었을 때에 그 돌이나 모래알 이런 것들이 와서 이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돌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움묵하게 파진 건데 얘가 이제 융기하면서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묵 이렇게 파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저 공룡 발자국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룡 발자국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규칙적이어야 돼 이렇게. 이건 불규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이 아니고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 지질공원이라고 했잖아요.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용암 같으면 펄펄 끓는 거라서 거길 디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질퍽질퍽 하는 것 같으면 또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마린 포트홀로다가 불규칙적으로다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죽은 마린 포트홀 돌개 구멍 그게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진전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넓은 이제 파식대에서 이제 잔치를 이제 축하연을 벌이면서 기생이 동원됐을 때 경희와 남이라는 기생이 이제 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막 이제 뭐 술 먹다 보면 막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두 여인이 치욕적으로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술을 많이 먹여서 저놈들을 죽이자 이제 이렇게 짰지. 짜가지고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더 술을 많이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휘청휘청하는 놈들을 이제 이렇게 저 바위 끄트머리에 가서 소피를 보게 하고 그때 이제 찬스를 봐가지고 이제 확 잡아가지고 치마를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빠져서 둘 다 죽이고 본인도 이제 거기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기생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뜻에서 그 지역이 이제 의부지, 의기대, 이기대 이런 식으로 다 명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명칭을 통일해서 이기대로 했죠. 그럼 이기대의 그 두 기생의 무덤으로 되는 거를 이제 이기총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있어요. 그 이제 사유지야. 지금은 거기 이기대 그쪽이 한 70% 정도가 사유지로 다 돼 있어서 거기 이제 풀 속에 이렇게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가서 거기 이제 위치를 찾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동네 부지하고 뭐 다른 그 고문원에 보면 그러니까 동네읍에서 몇 킬로 되는 지점에 이제 두 개의 그 무덤이 있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가서 찾았죠. 찾아서 그 근처에 가니까 이제 두 이렇게 무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이제 굉장히 봉분이 커요. 봉분이 커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평민의 그 봉분이 아니고 추정컨대 이제 그 문헌하고 이렇게 위치를 봤을 때 거기가 맞고 그 지금 거기에 뭐 울타리를 치거나 비석을 세우거나 표지석을 세우거나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유지니까 사유지라서 못하고 그냥 우리가 거기 흔적만 그래서 이제 용호동 그러니까 남구 용호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벌초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어딘지는 가면 저기구나 하는 걸 위치는 어디냐면 어울마당 그러니까 어울마당 있는 쪽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택시 예전에 마을버스 다니던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마을에서부터 5, 6도로 가는 그 안의 길 예전에 마을버스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이기대 안내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풀속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막 동맥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바닷가 쪽이라면 그 풀속으로 다 이렇게 해서 어스럭하게 이제 비탈길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숲풀 속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찾기가 좀 힘들어. 거기 진입로도 없고 표지석도 없고. 그러니까 막 들어가야 있어요. 가도 여기가 또 확신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그 칡덩굴 또 요새 칡이 얼마나 많아요. 칡덩굴 같은 걸 확 걷어내야 비로소 나오지. 근데 그게 약 벌써 400년이 넘는 풍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묘지의 본분 같으면 뭐 한 30년, 40년만 되면 거의 다 가라앉아서 흔적도 못 찾는 정도인데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그 이렇게 해놓은 벌초해놓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설명할 때는 그걸 보여주면서 하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오륙도의 포 이야기하고 방금 이 이기대의 방금 이 어원이나 이야기를 혹시 남구청이나 네. 아니면 문화 그 오륙도 유원공원 있는데 거기에 방금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게 혹시 벽에 붙여 놓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 해설사니까 남구청 소속이니까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자료? 그러니까 영상 자료? 영상 자료라든지 글쎄요, 그 영상 자료가 구청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를 한번 보시든지 네네네. 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나오는 게 있는지. 자체에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저기 이기대 오륙도 해맞이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뭔가 전시를 해서 이 이야기를 붙여놨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가. 그러니까 없으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막으로 해서 사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판처럼 여기는 신선되고 여기는 뭐고 뭐 여기 이제 뭐 생물이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자료들이 있는데 구청에 그렇게 영상 자료로 다 남아 있는 것들이 글쎄 우리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주무 앞에 있는 주무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제 과장님이 그 전에 아주 그 한 10년 전에 있었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막 포진지 책 같은 것도 막 그 같이 다니면서 막 그렇게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가서 막 같이 자문도 하고 막 이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막 그 포진지라든지 그 뒤에 그 부대 안에 그 포탄 이렇게 적재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그 문서 보관소로다가 바뀌어가지고 문서 보관소 하다가 지금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 포탄을 막 적재를 했다가 이렇게 탄광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밀차 있잖아요. 거기에다 포탄을 싣고 이렇게 레일을 통해 가지고 이쪽 그 포진지로다가 와서 여기서 포탄을 올려가지고 쏘던 그런 물론 중간에는 지금 이렇게 구릉지처럼 돼 있어서 그 레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 부대 안에 부대에 이제 허가 받고 들어가야지. 거기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레일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 찍어놓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또 길 아시죠? 네? 오륙도 걷기 대회하는 길. 네, 남구청에서 실시하는. 네. 그 길을 걷다가 부대에 있는 철조망 있는 그쪽인가요? 어디냐면 오륙도가 이렇게 있고 오륙도에서 이렇게 이제 해파랑길 가는 코스의 길이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언덕으로 올라가면 위에 공원처럼 돼 있잖아. 거기 이제 연못도 있고 거기 풍차도 뭐 이렇게 이제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산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7분등선 좀 올라가면 대나무 밭이 있거든. 그 대나무 밭이 있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사격하는데 그 이렇게 관측소가 있고 거길 넘어가지고 떨어지거든 해안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안으로 쭉 해서 이제 이 용호동으로 온단 말이에요. 용호별빛공원으로. 그 옆에 산
속으로다가 포진지가 있고 그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구릉지를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저쪽 안쪽에 철조망 같은 거 돼 있는데 그 안에가 군 부대예요. 그 군 부대의 벽 산에 이렇게 포탄을 적재했던 그게 있다 이거지. 그 안에 부대를 가야지 그거는. 그러면 거기 열면 그 안에 이제 포탄이 있었던 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세멘 콘크리트 같은 그 안에 이제 문서 보관소로다가 막 이제 문서를 이렇게 보관했던 곳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포탄이 있었던 자리고 바닥에 보면 이렇게 레일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레일이 있었던 그 사진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한번 가봐야 돼. 그렇지 봐야 돼. 신청을 하셔야 근데 사람 지금 예, 봐야 돼. 진짜. 보는 거 하고 또. 예. 이 부분이 엄청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싹다 스카이워크만 갖고 가는데 스카이워크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진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 거기는 뭐 여기도 가봤댔자 뭐 그런 거고. 외국인들은 엄청 좋아했어요. 바다 뷰 보고 뭐 이런 그렇지 그런 걸로다가 이제 필요한 거고. 이거는 세계에서 여기만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러면 이제 도요포대를 한번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자천동굴을 한번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산연구원 그 책자 거기에 간략하게 이제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채택이 돼서 그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지. 이제 지금 현황은 이렇고 배치마킹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산연구원에서 시청에도 이제 다 해서 뭐 줬다고 그러는데 이놈들 뭐 꽁거 먹은 듯이 그냥 아무 얘기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책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언제 한번 같이 네, 갑시다 네, 이 네, 신청해가지고. 네. 신청해서 신청해서 가서 설사님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야 인터넷에서는 2013년에 교수 2명이 이제 요거를 이런 사업을 좀 하자 이 두 그녀의 이 이야기를 해서 하자고 남구청에 건의해가지고 으쌰으쌰 했었는데 그 뒤로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애들 그런 어떠신 이게 남구청에서 뭐 구청이 행사를 무슨 반딧불이 행사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그 포진지를 알리는 행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전설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러면 그 이기대 이제 그 각시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각시당. 그 각시당이 백년사 절이 있잖아요. 백년암. 그 백년암 바로 밑으로다가 이제 그 코스로다가 해서 등산으로 그러니까 장자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면 그 백년사 절 있는 데로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지금 건물은 져놓고서는 이제 요새 안 하고 있는 빈 건물 있잖아요.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내려가는 등산로 그 사이에 각시당이라고 그래서 돌로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집은 아니지만 돌 계곡 사이를 이렇게 문처럼 해서 거기를 각시당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당집처럼도 아니고 그냥 돌로 다 그 사진을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돼 있어. 거기 각시당이라고 그러는 데인데 전설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일제 때 이제 그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여자 둘이서 이제 일본 그 경찰인가 뭐 이렇게 일본 놈들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서 글로 몸을 숨겼는데 데리고 있던 개가 와서 같이 따라와서 개가 막 짖는 바람에 걸려 가지고 뭐 아주 못쓸 짓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걸로 들어가서 몸을 피신해서 그냥 온전하게 피신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이기대라는 그 소설책처럼 돼 있는데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데서 발췌해서 또 쓰면 되지. 감사합니다. 예. 복사를 하면 네. 또 다른 거 뭐 물어보실 거? 저희가 스토리텔링 하면서 주제 메시지를 부산의 바다는 기억을 잊지 않는다. 과거의 파도와 현재의 파도가 만나
사람과 사람 시대와 시대를 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개체가 편지로 정했거든요. 편지? 네, 편지. 그래서 네. 혹시 그냥 뭐 편지 관련해서 뭔가 따로 모을 수 있는 서로가 이야기 있는지랑 비위의 인문학이라는 말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나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한번 훑어보고 뭐 그 자료들을 보면서 뭐 혹시 뭐 이렇게 써서 뭐 주고받거니 서간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편지 형태로 다 남은 게 혹시 있는지 찾아보고 뭐 별들이 그렇게 톡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그 400년 전에 그 죽었던 부인이 뭐 이렇게 적어 가지고 남편 죽어 가지고 그 이제 그 미이라처럼 나왔는데 거기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누구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구구절절이 있는 거. 원희 엄마 이야기. 그 원희 엄마 그런 식으로다가 돼 있는 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혹시 그 이제 그 여자 둘이 뭐 일본하고 뭐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저도 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것도 재미난 발상이긴 하네. 아이들로서는 편지. 그 당시의 정황을 그러니까 뭐 것을 요즘에 이제 그때는 편지 쓴 게 별로 없을 테니까 이제 주관 같은 거에다가 뭐 표시한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별도로 그런 거는 나온 게 없고 옛날 그 뭐 고려청자 이런 거에는 이제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 뭐 실었던 거는 뭐고 뭐 몇 개를 실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써서 그것들이 이제 발견 신안 앞바다 같은 데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바꿔가지고 그 타임리스처럼 우리가 아까 두 기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는 그치 거꾸로. 그렇게 거꾸로 타임리스 그렇지. 그런 편지를 찾기보다 없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기생들에게 보낼 수 있는 타임리스로 가도 되지 않나? 맞아. 공간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보호 공간이. 언니 하든지 아니면 뭐 누이 해가지고 뭐 그쪽에 편지를 거꾸로 써서 그렇지 그런 것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거 주신 책을 우리가 제본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보기만 볼 수가 있지요. 어떤 책이요? 그 보여주신 나중에 책, 보여 예. 제보 연구 책이나 뭐 이런 거. 예. 글쎄 그냥 그거 내용을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제본을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13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걸 책을 너무 오래 빌려 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원고로다가 지금 훼손이 안 되게 사진 찍으면 돼. 그래가지고 사진만 좀 찍어서 우리끼리 공유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게. 뭐,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책으로 만들지 말고 네네. 그냥 사진만 찍어서. 공공기관에 배포가 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겠다. 그게 부산연구원에서 몇 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그 논문을 써서 채택된 사람들한테는 3권씩인가 나눠주고 저는 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5부를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게 3부인가 있을 거야. 그 저 구청에다가 1부 주고 또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래가지고 2부인가 그 축제에 보면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뭐 그 기본적인 사진은 있어요. 거기 이제 옛날 모습이라든지 설계 도면이라든지 도요포대 모습이라든지 좌천동굴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마 거기 그냥 기본적인 자료들은 있기 때문에 포진지를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기본적인 그 현상하고 그 이제 저는 각도가 뭐였었냐면 지금 현재 그 과거의 그 이제 현상하고 그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다 초점을 맞춘 거고 지금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를 그걸 뼈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붙여야지. 붙여야지. 장소에 사람들이 이제 홍보 차원이거든요.
장소에 갔을 때 거기에 얽힌 어떤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QR만 딱 이렇게 찍으면 스토리가 막 나와서 오래 기억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냥 그 길을 걷는 것보다는 장소에 대한 인상도 아주 각인되고 좋은 관광 네네. 자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좀 해볼까 음. 하는데 근데 이게 좋죠.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좀 주실지 목사가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책에 있는 자료대로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이제 어떤 줄기가 들어가면 이제 그 기둥 뿌리가 이제 생기면 거기에 이제 뭐 잎이라든지 막 이런 걸 만들어 붙여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추가적으로 다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만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사실을 없고 기반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만들려고 이제 이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더막 뭐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오늘 해주신 그럼 얘기가 오늘 너무 좋은 너무 신화와 재밌었습니다. 이야기로 얽힌 게 이제 이기대 그 치마바이 근처에 있는 그 파식대 그 이야기 그 이기대의 어떤 어원에 관련된 그 이야기 하나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진지 하나 포진지 하나 네. 그다음에 용어 농장 예. 각시당 거는 제대로 얘기 못했고 각시당 거는 나중에 자료를 더 준비해서 예. 그다음에 오륙도 얘기 참 예, 해주셨고 잠깐 예. 5개 보였다가 6개 보였다가 네네 오륙도 하고 선생님들 있던 자리 많지는 않아도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잠깐 놓고 보면 제가 키워드만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륙도 승두마을 오륙도 스카이워크 거기 사랑바위와 하트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면 이제 스토리로다가 거기 이렇게 바위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제 남자 바위 여자 바위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 애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 사랑으로 해서 여기 결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녀 사랑의 증표가 이렇게 벽에 보면 하트가 있어요. 이렇게 천연 하트가 거기가 이제 뭐냐면 타포니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생성된 그 돌이거든. 그래서 그게 화강암 같은 것처럼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굳은 거는 굉장히 딱딱한데 여기는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생긴 바위라서 물러요. 그러니까 그 화산이 폭발할 때 거기 이기대를 가면은 거기 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더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쪽에 화산재가 쌓여 있는 그 화산 쇠설암이라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고요. 불순물이 뭐냐면 작은 돌, 큰 돌 막 이렇게 돌덩어리들이 그 안에 막 들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푸석푸석하니까 세월이 흐를 때 이제 막 파도도 부닥치고 뭐 풍화 작용에도 뭐 작용 이래가지고 돌이 빠져나. 그래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린 이걸 타포니 지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돌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하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스토리를 남녀 사랑의 이제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거가 이뻐요. 학생들 사진 찍으면 딱 그래서 연인들이 오면 그 하트 밑에서 사진 찍게 하고 그다음에 단체들을 오면 그걸로 이제 모시고 가서 거길 봐라 그러면 이제 와 이렇게 막 그러면 그 사진 톡 찍죠. 거기가 여기 잠깐 있는데 보시면 요렇게 천년으로 하트가 생겼다. 그때 왜 땄지? 그때 못 봤다. 우리 눈에 전혀 안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 몰수 핸드폰으로 찍어놔 봐요. 예. 다음날 찾아가면 센터 선생님하고 같이 안 가면 전혀 우리 눈에는 저기 띄지가 않고 그냥 바다만 보고 네, 바다만 또 보고 거기서 옛사랑 생각하다 돌아왔고